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내 뺨을 스쳤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웅성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 진짜 가신 거예요? 3일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내 손을 꼭 잡고 계셨던 엄마.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곁에 있었다. 오빠는 급한 출장이라며 오지 못했다. 늘 그랬듯이 선영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정말 효녀셨어. 어머니 병환 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다니시더니.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허전했다. 40년을 함께 산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이야. 선영아.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오빠였다. 어젯밤에야 급히 돌아온 오빠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오빠 고생했어. 응. 엄마. 정말 갑자기 가셨네. 오빠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래도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걸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괜찮아. 엄마도 오빠가 일 때문에 못 온 거 이해하실 거야. 고마워, 선영아. 너 때문에 엄마가 외롭지 않으셨을 거야. 오빠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래, 적어도 내가 있어서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다. 변호사가 찾아왔다. 유족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엄마가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이었다. 부동산 정리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담받던 분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 나는 깜짝 놀랐다. 엄마가 유언장을 쓰셨다고? 언제 쓰신 거죠? 3개월 전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시기 직전에 오셔서 작성하셨어요. 3개월 전이면 엄마가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럼 읽어보시겠어요? 변호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다. 엄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유언장이었다. 유언장. 나 박미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변호사가 차분히 읽기 시작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가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남기셨을까? 첫째, 나의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달라. 둘째, 나의 전 재산은 아들 박성민에게 상속한다. 그 순간 내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전 재산을 오빠에게? 셋째, 딸 박선영에게는 어머니의 사랑과 고마움을 전한다. 넷째,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기 바란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내가 중얼거리자 변호사가 다시 한번 읽어주었다. 전 재산을 아들 박성민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40년 동안 엄마를 돌본 게 나인데 왜 모든 걸 오빠에게? 오빠도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가 정말 이렇게 쓰셨어요? 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셨습니다. 나는 유언장을 직접 보고 싶었다. 변호사가 건네준 종이를 받아들고 읽어봤다. 분명 엄마의 글씨였다. 전 재산을 아들 박성민에게 상속한다. 그 한 줄이 내 눈에 계속 맴돌았다. 선영아.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장례식장 밖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봤다. 왜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린 시절부터 떠올려 봤다. 엄마가 아플 때마다 옆에서 간병한 건 나였다. 오빠는 공부한다며 나중에는 일한다며 집을 비웠다. 엄마의 병원비도 내가 댔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엄마한테 드렸다. 결혼도 미루면서. 그런데 왜 하필 오빠에게만? 선영 씨?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이웃집 박 아주머니였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던데.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유 원장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엄마가 가셔서 허전해요. 그럼 그렇지. 그런데 선영 씨, 참 대단해. 어머니 병환 중에 정말 정성껏 돌보더라. 박 아주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당연하긴.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효녀가 어디 있어. 우리 동네에서 소문났어. 선영 씨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성민 씨는 오늘도 못 봤는데. 오빠는 일이 바빠서요. 일이 바쁘긴.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일이 뭐가 중요해. 박 아주머니가 혀를 찼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더 좋아하셨겠지.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정말 그랬다. 엄마는 항상 오빠를 더 좋아하셨다. 선영 씨는 정말 착해. 그런 오빠 둔 게 복이야. 복이라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박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정말 내가 착한 걸까? 아니면 바보인 걸까? 40년 동안 엄마를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사랑과 고마움 뿐이었다. 집도 돈도 모든 게 오빠 차지였다. 선영아, 여기 있었구나. 오빠가 찾아왔다. 응, 들어가자. 사람들이 찾아. 오빠, 응? 유 원장, 정말 어떻게 생각해? 오빠가 잠깐 말을 멈췄다. 글쎄, 나도 놀랐어. 엄마가 그렇게 하실 줄 몰랐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뭘? 상속받은 거 말이야.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냥 받을 거야? 선영아, 지금은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엄마 장례부터 치르자. 오빠 말이 맞았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니 사람들이 또 몰려 있었다. 엄마의 오랜 친구분들이었다. 선영이가 정말 효녀지.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 맞아, 맞아. 맨날 선영이 자랑만 하셨어. 사람들의 칭찬이 오히려 더 서글펐다.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으면서 왜 유원장에는. 그런데 성민이는 어디 있어? 일 때문에 늦게 왔어요. 아이고, 일이 뭐가 중요해.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래도 아들이니까 어머니가 더 기다리셨을 거야. 또 그 말이었다. 아들이니까. 그날 밤 모든 조문객이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나는 오빠와 둘이 앉아 있었다. 오빠, 진짜 이상하지 않아? 뭐가? 엄마가 나한테는 왜 아무것도 안 남기신 걸까?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모르겠어. 엄마 마음을. 나는 알 것 같아. 뭘? 엄마는 평생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셨던 거야. 딸은 그냥 시집갈 사람이고 그런 게 아닐 거야. 아니야, 분명 그래.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오빠는 공부하라고 하고 나는 집안일 하라고 하고 오빠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오빠도 알고 있었지? 선영아,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누굴 더 좋아하셨는지.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선영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었다. 오빠도 알고 있었던 거였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나는 눈물이 났다. 40년 동안 헌신한 게 이런 결과라니. 선영아, 내가 다 포기할게. 뭐? 상속받은 거 말이야. 너한테 다 줄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나는 그냥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오빠가 나를 쳐다봤다. 엄마는 너를 사랑하셨어. 그럼 왜 이렇게 하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영정사진 속 엄마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셨다. 엄마,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뭐였어요? 40년 동안 엄마를 돌본 건 나였는데.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저 사진 속에서 미소만 지고 계셨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계속 생각했다. 엄마는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걸까? 아니면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던 걸까?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물론 돈이나 집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중요했다.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였으니까. 그 메시지는 명확했다. 너는 아들이 아니다. 40년 동안 아들 역할을 했는데도 결국 나는 딸일 뿐이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딸이란 건 그저 언젠가 시집갈 사람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나는 결심했다.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알아보겠다고. 유언장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 이유를 찾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엄마, 제가 꼭 알아낼게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영정사진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실을 찾는 여행이.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다. 오빠는 회사 일로 바빠서 자주 보이지 않았고 나는 엄마의 빈집을 정리하며 혼자 시간을 보냈다. 엄마의 방에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다. 엄마가 즐겨 쓰시던 핸드크림 냄새였다. 옷장을 정리하면서 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7살 때였다. 엄마가 처음 크게 아프셨던 때. 선영아, 엄마 좀 도와줄래?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가 나를 부르셨다. 당시 오빠는 중학생이었고 학원에 가서 집에 없었다. 네, 엄마. 약 좀 가져다 줘. 부엌 찬장에 있어. 나는 의자에 올라가서 약을 꺼내 엄마께 드렸다. 우리 선영이가 기특하네. 엄마가 아프면 누가 도와줄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네. 그때부터였다. 엄마가 아플 때마다 내가 돌봤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간단한 죽도 끓여드렸다. 오빠는 공부해야 한다며 늘 책상에 앉아 있었다. 선영아, 오빠는 공부가 중요하니까 방해하지 마.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중학생이 된 나는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빨래, 청소, 요리까지. 선영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여자애는 역시 달라. 엄마의 칭찬이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되었다. 엄마,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여자애가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 시집 가면 끝인데. 그래도 선영이는 착하니까 좋은데 시집 갈 거야. 공부보다는 살림 배우는 게 더 중요해. 나는 아무 말하지 못했다. 엄마 말씀이 법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엄마의 모든 걸 돌봤다. 그때 엄마가 두 번째로 크게 아프셨다. 위암 진단을 받으신 거였다. 엄마, 큰 병원에 가셔야 해요. 돈이 얼마나 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바해서 벌게요. 정말 그랬다. 학교 끝나면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했다. 오빠는 대학 준비로 바빴다. 성민이는 서울대 갈 거야. 방해하면 안 돼. 엄마는 오빠의 대학 입학금을 위해 적금까지 깨셨다. 엄마, 제 돈 쓰세요. 아니야, 내 돈은 내가 써. 성민이 대학 등록금은 엄마가 해결할게.
결국 엄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 그 돈으로 오빠는 서울대에 갔다. 나는 지방대학에 겨우 들어갔다. 성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엄마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선영이도 대학 가네. 기특하다. 엄마는 기뻐하셨지만 그뿐이었다. 오빠가 서울대 합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다. 오빠 합격 때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내 합격은 그래, 잘 됐다 한마디로 끝이었다. 대학 4년 동안도 나는 계속 엄마를 돌봤다. 학비는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고 생활비는 알바로 벌었다. 그런데 그 생활비의 절반은 엄마께 드렸다. 선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엄마. 당연한 거예요. 우리 선영이가 효녀야. 엄마의 칭찬이 전부였다. 오빠는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가끔 집에 와서도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만 했다. 성민이는 대학생이니까 바쁘지. 이해해라. 엄마는 늘 오빠를 감쌌다. 졸업 후 나는 고향에서 취직했다. 엄마 곁에 있기 위해서였다. 오빠는 서울에서 대기업에 취직했다. 우리 성민이가 대기업에 들어갔어. 자랑스러워. 엄마는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다. 나도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지만 엄마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다. 선영이도 취직했구나. 다행이야. 그뿐이었다. 회사 다니면서도 나는 매일 엄마를 돌봤다. 아침에는 약 챙겨드리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하고 오빠는 명절에나 얼굴을 보였다. 성민아, 왔구나. 오빠가 오시면 엄마는 완전히 달라지셨다.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시고 오빠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다 놓으셨다. 엄마, 서울 생활 어때? 좋아. 회사도 좋고.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이야.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부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다. 선영아, 오빠 빨래 좀 해줘. 네, 엄마. 그리고 오빠 좋아하는 갈비찜 해줘. 알겠어요. 나는 늘 뒷바라지만 했다. 오빠의 뒷바라지를. 몇 년 후 오빠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는 정말 좋아하셨다. 우리 성민이가 드디어 장가를 가네. 결혼 준비도 엄마가 다 하셨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했다. 엄마의 지시로. 선영아, 예단 준비해야지. 네, 엄마. 그리고 신혼집도 마련해줘야 하고. 돈이 얼마나 들까요? 걱정하지 마. 집을 팔면 돼. 엄마는 살던 집을 팔아서 오빠 신혼집 자금을 마련해 주셨다. 엄마, 그럼 어디서 사세요? 전세로 작은 집 구하면 돼. 그렇게 우리는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다. 오빠 결혼식 날 엄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나는 혼자 결혼식 준비를 도맡았다. 하객 관리부터 음식 주문까지. 선영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엄마의 고마운 표현이었지만 왠지 씁쓸했다. 오빠가 결혼한 후 엄마와 나는 둘이 살게 되었다. 이제 선영이 차례네. 아직 생각 없어요. 왜? 나이도 있는데. 엄마 돌봐야죠. 에이, 나는 괜찮아. 선영이도 시집 가야지. 하지만 엄마는 진심이 아니었다. 내가 정말 결혼 얘기가 나오면 얼굴이 어두워지셨다.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은? 경제력은? 엄마의 질문은 까다로웠다. 결국 몇 번의 만남은 다 틀어졌다. 선영아, 남자는 신중하게 골라야 해. 엄마의 조건에 맞는 남자는 없었다. 아니, 엄마는 애초에 내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다. 엄마, 정말 제가 결혼하길 원하세요? 당연하지. 여자는 결혼해야지. 그럼 왜 자꾸 반대하세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자는 거야. 결국 나는 결혼을 포기했다. 엄마를 두고 갈 수 없었다. 30대가 되어서도 나는 엄마와 함께 살았다. 오빠는 가끔 안부 전화만 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선영이가 잘 돌봐줘서. 그래요? 선영이한테 고마워야겠네. 그럼, 선영이 없으면 엄마가 어떻게 살았을까? 전화를 끊고 나면 엄마는 말씀하셨다. 성민이가 걱정하네. 하지만 직접 와서 돌보지는 않았다. 40대가 되어서 엄마가 세 번째로 크게 아프셨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거였다. 엄마, 기억이 안 나세요? 뭐가? 어제 드신 약 말이에요. 약? 무슨 약? 엄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셨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전담으로 돌보기로 했다. 선영아, 회사 그만두면 어떡해? 돈은 어떻게 벌어? 괜찮아요. 저축한 돈 있어요. 그래도 엄마가 더 중요해요. 정말 그랬다. 엄마가 내게는 전부였다. 매일 아침 약을 챙겨드리고 새끼 식사를 챙겨드렸다. 밤에는 깨서 화장실 가시는 것도 도와드렸다. 오빠에게 연락했다. 오빠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 그래, 많이 심해? 치매가 진행되고 있어. 혼자 두기가 힘들어. 그럼 요양원은? 요양원이요? 응.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좋지 않을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오빠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오빠 엄마가 얼마나 집을 좋아하시는데 요양원에 가시면 더 우울해지실 거예요. 하지만 선영아, 넌 점잖아. 내 인생도 중요하고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엄마가 좋아지실 때까지요. 오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후로 2년을 더 돌봤다. 엄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선영아, 너 누구야? 엄마, 저예요. 선영이요. 선영이? 우리 딸? 네, 딸이에요. 아, 그래. 우리 딸이구나. 하지만 10분 후면 또 잊으셨다. 아가씨, 여기가 어디예요? 엄마,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나는 집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그런 대화를 하루에도 수십 번 했다. 가장 힘든 건 밤이었다. 엄마는 밤이 되면 더 혼란스러워 하셨다. 성민아, 성민아. 한밤중에 오빠를 부르시며 우시는 엄마. 엄마, 오빠는 서울에 있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성민이는 어디 갔어? 왜 안 와? 전화 드릴까요? 응, 전화해봐. 새벽 2시에 오빠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오빠 미안해. 엄마가 오빠 찾으셔서 지금 몇 시인데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계속 우시고 계셔. 알겠어. 바꿔줘. 엄마 오빠 전화해요. 성민아? 네 엄마. 잘 계세요. 언제 와? 곧 갈게요. 정말? 네. 그래, 빨리 와. 엄마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면 엄마는 조금 진정되셨다. 성민이가 곧 온다네. 네, 엄마. 하지만 오빠는 오지 않았다. 그럴 수도 없었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또 잊으셨다. 성민이는 언제 와? 오빠는 바빠서 못 와요. 바쁘긴 뭐가 바빠. 엄마가 아픈데. 엄마의 서운함이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오빠를 원망했다. 왜 한 번도 와서 엄마를 돌보지 않을까? 오빠 가끔이라도 내려와서 엄마 보세요. 선영아, 미안해.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엄마가 오빠만 찾으세요. 내가 가봤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어. 시간 내서 갈게.
하지만 쉽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었다. 오빠가 오는 날 엄마는 완전히 달라지셨다. 성민아, 왔구나. 네, 엄마. 잘 계셨어요? 응, 선영이가 잘 돌봐줘서 다행이네요. 너 살쪘네. 잘 먹고 있어? 네, 잘 먹고 있어요. 엄마는 오빠와 이야기할 때는 정신이 또렷해지셨다. 우리 성민이가 제일 잘생겼어. 엄마, 정말이야. 엄마 자랑이야.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오빠가 가고 나면 엄마는 며칠 동안 우울해 하셨다. 성민이는 언제 또 와? 바빠서 자주는 못 와요. 바쁘긴. 엄마보다 일이 더 중요한가 봐. 그럴 때마다 나는 오빠를 변호했다. 오빠도 힘들어요.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그래도 엄마는 하나인데. 엄마 말씀이 맞았다. 엄마는 하나뿐이었다. 엄마의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들었다. 거의 침대에만 누워 계셨다. 선영아, 고생이 많다. 가끔 정신이 또렷할 때 엄마가 말씀하셨다.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선영아. 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 엄마가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길래 이런 딸을 뒀을까. 그럴 때마다 나는 행복했다.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런 순간도 잠깐이었다. 성민이는 언제 와? 또 오빠를 찾으셨다. 마지막 날 엄마는 의식을 잃으셨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나는 엄마 손을 잡고 계속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오빠에게 연락했다. 오빠, 빨리 와요. 엄마가 지금 가요. 하지만 오빠가 도착하기 전에 엄마는 돌아가셨다.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곁에 있었다. 엄마, 편히 가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그렇게 엄마는 떠나셨다. 40년 동안 내가 돌본 엄마. 그런데 유언장에는 오빠에게만 모든 걸 남기셨다. 왜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내가 딸이라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을까? 나는 엄마의 옷을 정리하며 울었다. 40년의 헌신이 결국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게 너무 슬펐다. 엄마,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저 침묵만이 흘렀다. 엄마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발견했다. 엄마가 비밀로 하시던 적금 통장이었다. 이게 뭐지? 통장을 펼쳐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5년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꾸준히 넣으신 돈이 있었다. 총액이 3천만 원이나 되었다. 언제 이런 돈을 모으셨을까? 나는 엄마의 모든 통장을 관리했는데 이건 처음 보는 거였다. 통장 메모란을 보니 충격적인 글이 적혀 있었다. 성민이 사업자금, 오빠 사업자금, 오빠가 사업을 한다고 했나? 나는 급히 오빠에게 전화했다. 오빠, 잠깐 통화할 수 있어? 응, 뭔데? 엄마 물건 정리하다가 통장을 발견했는데. 통장? 응. 적금 통장인데 3천만 원이나 들어있어. 그런데 메모에 오빠 사업자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전화 너머로 오빠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 뭐라? 오빠 사업한다고 한 적 있어? 선영아, 그건. 오빠, 정확히 말해줘. 뭔지 모르겠어. 사실 작년부터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어. 창업? 회사 다니면서? 응.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했어? 아니야. 엄마가 먼저 주신다고 하셨어. 나는 어이가 없었다. 엄마가 먼저 주신다고? 언제부터?
한 2년 전부터인가. 엄마가 내 사업 얘기를 들으시고는 꼭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선영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 괜히 걱정할까봐.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또 나만 몰랐던 거였다. 오빠, 그 돈 얼마나 필요해? 뭐? 엄마가 모아놓으신 돈 말이야. 3천만 원으로 충분해? 선영아, 부족하면 더 필요하다고 해. 어차피 엄마가 오빠한테 주시려던 거잖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오빠가 잠시 말을 멈췄다. 선영아, 사실 엄마랑 마지막에 통화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 무슨 얘기? 선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들한테 재산을 줘야겠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왜?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아들이라고. 그리고 선영이는 이미 충분히 많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고. 충분히 많이 받았다고? 내가 뭘 받았는데? 엄마 사랑 말이야. 나는 전화기를 놓을 뻔했다. 엄마 사랑이라니. 오빠, 그게 재산이야? 선영아, 40년 동안 엄마 돌본 게 사랑받은 거라고? 그럼 오빠는 뭘 한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오빠가 집에 찾아왔다. 선영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상속 문제 말이야. 그냥 받으면 되잖아. 엄마가 오빠한테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뭐?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다 받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왜?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 하지만 넌 40년 동안 엄마를 돌봤잖아. 그건 내가 딸이라서 당연한 거였대. 선영아, 오빠 솔직히 말해줘. 엄마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해? 오빠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 세대에는 아들이 중요했던 것 같아. 그게 다야? 그리고 엄마가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어. 기대? 응. 내가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길 바라셨던 것 같아.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난 뭐야? 집안 일으킬 생각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오빠만 성공하면 되고 나는 그냥 뒷바라지만 하면 되는 거야? 선영아, 화내지 마. 화를 안 낼 수가 있어? 40년 동안 뭐 했는지 생각해봐. 나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내가 언제 편하게 산 적 있어?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해서 엄마 병원비 댔고 대학 등록금도 혼자 마련했어. 졸업하고 나서도 월급의 반은 엄마한테 드렸고. 알아. 알기만 하면 뭐해? 그동안 오빠는 뭐 했어? 오빠가 아무 말하지 못했다. 서울에서 편하게 살면서 가끔 안부 전화나 하고 엄마 아플 때도 바쁘다고 안 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 엄마 치매 걸리고 나서도 혼자 다 돌봤어.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고.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런데 결국 모든 걸 오빠가 가져가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선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어떻게 진정해?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평생 엄마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빠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선영아, 내가 포기할게. 뭘? 상속받을 거 다 포기할게. 너한테 다 줄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나는 그냥 엄마가 나를 사랑했는지 알고 싶어. 오빠가 나를 쳐다봤다. 사랑하셨어. 확실해. 그럼 왜 이렇게 하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빠 엄마한테 나에 대한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있어. 뭐라고 하셨어? 선영이가 정말 착하다고, 효녀라고 항상 자랑하셨어. 그게 다야? 그리고
선영이 덕분에 외롭지 않다고 하셨어. 나는 코가 찡했다. 그럼 왜? 모르겠어, 정말. 엄마 마음을. 그때 오빠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 뭐? 작년에 엄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무슨 말씀? 선영이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뭘 받았다는 거야? 사랑을 받았다고. 그리고 딸은 시집가면 남의 사람이 된다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남의 사람? 응. 아들은 평생 아들이지만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들한테 재산을 줘야 한다고. 나는 허탈했다. 결국 그거였다. 내가 딸이라는 것. 오빠, 나 시집 안 갔잖아. 응. 40년 동안 엄마 곁에 있었잖아. 응. 그런데도 남의 사람이야? 오빠가 아무 말하지 못했다. 엄마는 끝까지 내가 시집 갈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 아마.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임시로 돌봐준 거였어? 그런 게 아닐 거야. 그럼 뭐야?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오빠 엄마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마워했어? 진심으로? 했어. 많이 하셨어. 말로만? 응. 행동으로는? 뭔가 보답하려고 하신 적 있어? 오빠가 생각해 봤다. 잘 모르겠어. 나는 알아. 한 번도 없었어. 선영아. 고마워한다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오빠였어. 유언장까지도. 나는 서럽게 울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했어. 사랑하셨어. 사랑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야. 선영아, 엄마 세대는 달랐어. 아들과 딸을 다르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다고. 그게 이유가 돼? 40년 동안 헌신한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오빠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선영아. 정말 미안해. 오빠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오빠는 아무 잘못 없잖아. 하지만 오빠는 그냥 아들로 태어난 죄밖에 없어. 나는 딸로 태어난 죄고. 나는 일어났다. 오빠 상속받아. 엄마가 그러라고 하신 거니까. 선영아,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 뭘? 나를 불쌍하게 보지는 마. 나는 불쌍한 사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고마워하지도 마. 내가 엄마 돌본 건 내 선택이었으니까. 오빠가 울먹이며 말했다. 선영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냥 잘 살아. 나는 집을 나왔다. 밖에 나와서 하늘을 쳐다봤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제가 딸이라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엄마를 사랑했으니까.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고 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럼 내 사랑은 진짜였던 거다. 엄마의 사랑은. 잘 모르겠지만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엄마의 집 정리를 계속하고 있었다. 오빠는 상속수속을 밟고 있었고 나는 엄마의 마지막 흔적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재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엄마가 쓰신 일기였다. 이런 것도 쓰셨구나. 펼쳐보니 20년 전부터 쓰신 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첫 페이지를 읽어보니 가슴이 아팠다. 1998년 3월 15일. 선영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지방대학이지만 그래도 대학이다. 기쁘다. 하지만 등록금이 걱정이다. 성민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선영이 것까지는 선영이가 알바해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한다. 미안하다. 딸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게 되어서. 엄마도 미안해 하셨구나. 나는 몰랐다. 계속 읽어나갔다.
1999년 8월 20일 선영이가 또 생활비를 가져다 주었다. 50만 원이나.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을 텐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 성민이는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전화하고 싶지만 바쁠까봐 못하겠다. 엄마는 나한테도 미안해 하셨고 오빠도 걱정하고 계셨다. 2003년 5월 10일 선영이가 결혼 얘기가 나왔다가 또 무산됐다.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 같다. 하지만 선영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다. 이기적인 건 알지만 선영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성민이는 너무 멀리 있고 엄마는 내가 결혼하는 걸 막으신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계셨던 거였다. 2010년 12월 24일 성민이가 결혼한다고 했다. 기쁘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 하지만 돈이 많이 들 것 같다. 집도 마련해줘야 하고 선영이한테 미안하다. 이 집을 팔면 선영이도 같이 이사해야 하는데. 하지만 아들 결혼을 도와주지 못하면 어머니로서 면목이 없다. 엄마도 나한테 미안해하고 계셨다. 더 읽어나갔다. 2015년 6월 3일.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다. 기억도 가끔 나지 않는다. 선영이가 걱정스러워한다. 이 아이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성민이한테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한다. 이해한다. 서울에서 살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다. 2018년 9월 15일. 선영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를 돌봐주겠다고 한다.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결정한 것 같다. 내 때문에 이 아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고맙다. 선영이가 없으면 나는 정말 어떻게 살까? 2019년 2월 28일. 성민이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도와주고 싶다. 아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게 어머니의 소원이다. 선영이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괜히 걱정할까봐. 선영이는 이미 충분히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2020년 8월 12일. 김 변호사를 만났다. 유언장을 쓰려고. 많은 고민이 된다. 선영이는 40년 동안 나를 돌봐줬다. 이 아이한테 모든 걸 줘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아들에게 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 모든 걸 아들한테 주셨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자랐다. 2021년 11월 5일. 선영이를 보면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이 아이는 정말 천사다. 나 같은 어머니를 둬서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딸은 언젠가는 떠나는 거라고 배웠다.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된다고. 그럼 누가 우리 집을 지킬까? 아들밖에 없다. 맞는 걸까? 잘 모르겠다. 나는 눈물이 났다. 엄마도 고민이 많으셨구나. 마지막 장을 펼쳤다. 2023년 1월 10일. 유언장을 완성했다. 성민이한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썼다. 선영이한테는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아들이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 선영이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 40년 동안 내 곁에 있으면서 나의 전부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아니다. 충분하지 않다. 선영이는 더 많은 걸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난 옛날 사람이다. 바꿀 수가 없다. 선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내 이름이 적힌 편지였다. 손이 떨렸다. 선영이에게. 봉투를 뜯어보니 엄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왔다. 선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정말 미안하다.
40년 동안 너는 완벽한 딸이었다. 내가 아플 때마다 곁에 있어줬고 내 모든 걸 돌봐줬다. 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너에게 나는 좋은 어머니였을까? 아니다. 나는 이기적인 어머니였다. 내가 결혼하는 걸 막았다. 물론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였다. 내가 회사 그만두는 것도 말렸어야 했다. 하지만 솔직히 고마웠다. 내가 나를 돌봐주니까. 나는 평생 너를 이용했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런 내가 유언장에는 성민이한테만 재산을 준다고 썼다. 너무 모순적이지? 이유를 설명하자면 나는 옛날 사람이다.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살았다. 아들이 집안을 이어간다고,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너는 시집을 가지 않았다. 40년 동안 내 곁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하지 못했다. 정말 바보 같은 어머니다. 선영아, 너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니? 내 사랑을? 아니다. 너는 받은 게 아니라 준 거였다. 40년 동안 나에게 사랑을 준 거였다. 나는 받기만 했다. 그런 내가 마지막에 또 너한테서 빼앗는다. 재산이라는 마지막 표현까지도 정말 못된 어머니다. 하지만 알아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없었다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었을 거라는 걸. 성민이는 내 자랑이었다. 하지만 너는 내 전부였다. 자랑과 전부는 다르다. 나는 성민이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너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그런데도 재산은 성민이한테 준다. 이게 말이 되니?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아마도 성민이한테는 의무감을 느꼈고 너한테는 사랑을 느꼈던 것 같다. 의무감은 형태가 있다. 재산, 돈, 물건, 그런 걸로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은 형태가 없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나는 성민이한테는 의무를 다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하지만 너한테는 사랑을 줬다고 생각했다. 40년 동안 함께한 시간으로.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다. 선영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부탁한다. 내가 나를 용서해 준다면 나는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40년 동안 나에게 묶여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하고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라. 나는 하늘에서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있을 거다. 정말 사랑한다, 선영아. 미안하고 고맙다. 영원히 널 사랑하는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나는 엉엉 울었다. 엄마도 고민이 많으셨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표현 방법을 몰랐던 거구나.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사랑한다면서 왜 재산은? 휴대폰이 울렸다. 오빠였다. 선영아, 너 지금 어디야? 엄마 집에서 정리하고 있어. 뭔가 찾은 게 있어? 나는 편지 이야기를 할까 망설였다. 응, 엄마 일기장이랑. 편지. 내한테 쓰신 편지. 뭐라고 쓰여 있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화 너머로 오빠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역시 그랬구나. 뭐가? 나한테도 편지 있어. 오빠한테도? 응. 변호사가 어제 전해줬어. 뭐라고 쓰여 있는데? 읽어볼까? 응. 오빠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성민아, 재산을 물려주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선영이를 부탁한다. 내 여동생을 평생 지켜줘라.
내가 못한 만큼 너라도 해줘라. 재산은 너희 둘이 나눠 가져라. 나는 그냥 아들한테 주는 게 형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쓴 거다. 하지만 진짜로는 선영이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성민아, 부탁한다. 선영이를 혼자 두지 마라. 나는 깜짝 놀랐다. 진짜로? 응. 엄마가 우리 둘 다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야. 그럼 유언장은? 형식일 뿐이었어. 진짜 뜻은 편지에 있었던 거야.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다. 오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엄마 뜻대로 해야지. 반반 나눠 갖자. 정말? 응.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눈물이 났다. 엄마의 마지막 배려였구나. 선영아, 엄마 진짜 너를 사랑하셨어. 응, 이제 알 것 같아.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어. 괜찮아.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엄마 부탁대로. 나는 웃음이 났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빠, 엄마 정말 복잡한 분이셨어. 맞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건 확실해. 응. 그날 밤 나는 엄마 편지를 다시 읽었다.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40년 동안 엄마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비록 표현이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엄마, 이제 이해해요. 엄마도 힘드셨구나. 영정사진을 보며 나는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용서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6개월이 지났다. 엄마의 재산은 오빠와 내가 반반씩 나눠 가졌다. 집도 팔아서 정리했다. 나는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했다. 혼자 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아니, 사실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다. 40년 동안 줄곧 엄마와 함께 살았으니까.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다. 엄마 부르는 소리도 없고, 약 챙겨드릴 필요도 없고, 이제 뭘 하며 살지? 매일 그 생각만 했다. 40년 동안 엄마 중심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 당황스러웠다. 오빠는 가끔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다. 선영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뭐 하며 지내? 그냥 쉬고 있어. 계속 쉴 건 아니지? 아직 계획이 없어. 그래도 뭔가 해야지. 아직 젊잖아. 젊다. 45세가 젊다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은 나이인 것 같았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커피숍에서 옛 동창을 만났다. 선영이? 뒤돌아보니 고등학교 동창 미연이었다. 미연아. 와, 정말 오랜만이다. 뭐하고 지내? 그냥 쉬고 있어. 쉬고 있어? 왜? 나는 엄마 이야기를 간단히 했다. 아, 그랬구나. 정말 고생 많았겠다. 응. 그런데 이제는 내 시간이잖아. 내 시간.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 그런 것 같아. 그럼 뭐 하고 싶어? 예전에 꿈꿨던 거 있잖아. 꿈? 응. 고등학교 때 카페 운영하고 싶다고 했잖아.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런 꿈이 있었나? 내가 그런 말 했어? 응. 작은 카페 운영하면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싶다고. 기억 안 나? 기억이 났다. 어렴풋이? 17살 때였나? 아, 맞다. 그런 꿈이 있었지. 지금 해보면 어때? 돈도 있을 테고. 글쎄, 생각해봐.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미영과 헤어진 후 나는 계속 생각했다. 카페 운영이라.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다. 카페 창업에 대한 정보들. 생각보다 복잡했다. 자격증도 필요하고 자금도 많이 들고. 하지만 왠지 설렜다.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라니. 며칠 후 오빠에게 전화했다. 오빠, 나 카페 해보려고. 카페? 응. 작은 카페 운영해보고 싶어.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 예전부터 꿈꿨던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네. 정말?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오빠의 지지가 힘이 되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바리스타 학원도 등록하고 카페 인테리어도 공부했다.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나보다 젊었다. 20대, 30대가 대부분이었다. 언니, 늦게 시작하셨네요. 어떤 20대 여자아이가 말했다. 응, 좀 늦었지. 그래도 멋져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 말에 용기가 났다. 정말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을 보는 날 떨렸다. 20년 만에 보는 시험이었다. 다행히 합격했다. 축하드려요. 강사 선생님이 축하해 주셨다. 감사해요. 어디서 카페 하실 건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천천히 좋은 곳 찾으세요. 카페는 위치가 중요해요. 몇 달 동안 발품을 팔았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카페 자리를 찾았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다. 주택가 골목에 있는 작은 1층 건물이었다. 여기 어때요? 공인중개사가 물었다.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 주민들이 많고 학교도 가까워요. 카페 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계약을 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났다. 엄마,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엄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아마 걱정부터 하실 것 같았다. 선영아, 카페가 뭐가 힘든지 알아? 장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실 것 같았다. 그래도 우리 딸이 하는 일이니까 잘 될 거야. 6개월 후 카페를 오픈했다. 이름은 엄마의 미소로 정했다. 오픈 첫날 오빠가 찾아왔다. 와, 정말 멋지다. 고마워.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럴까? 당연하지. 딸이 이렇게 멋진 일 하는데.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다. 여기 새로 생긴 카페구나? 네, 오늘 오픈했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다. 첫 번째 커피였다. 맛있네. 잘 될 것 같아. 할머니의 격려가 힘이 되었다. 며칠 후부터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장님, 커피 맛있어요. 감사해요. 여기 분위기도 좋고 자주 올게요. 점점 손님이 늘어났다. 바쁘지만 행복했다. 한 달 후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엄마의 옛 친구분이었다. 어머, 선영이 맞지? 아, 안녕하세요. 여기 내가 하는 거야? 네. 대단하다.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말에 가슴이 찡했다. 엄마 정말 너 자랑스러워 하셨어. 맨날 선영이 얘기만 하셨거든. 정말요? 그럼. 우리 선영이는 정말 착해. 나 같은 엄마를 평생 돌봐줘서라고 맨날 말씀하셨어. 엄마가. 그리고 미안해 한다고도 하셨어. 선영이 인생을 너무 묶어놨다고.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마지막에는 선영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러셨어요? 응.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그분이 가신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는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셨구나.
저녁에 카페 문을 닫고 나서 나는 엄마 사진을 꺼냈다. 엄마, 저 지금 정말 행복해요. 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40년 동안 엄마를 돌본 건 전혀 후회 안 해요. 그때는 그게 제 행복이었거든요. 정말 그랬다.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았어요. 엄마가 주신 자유를. 며칠 후 오빠가 카페에 찾아왔다.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였다. 형부, 안녕하세요. 선영아, 오랜만이다. 카페 정말 멋지네. 고마워요. 조카들도 함께 왔다. 이모, 여기 이모 카페예요? 그래. 우와, 이모 대단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모, 엄마가 그러는데 증조할머니가 이모를 정말 사랑하셨다면서요? 응, 그래. 그럼 증조할머니도 이모 카페 보시면 좋아하실까요? 나는 웃었다. 당연히 좋아하실 거야. 정말요? 응, 분명히.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엄마 꿈을 꿨다. 꿈에서 엄마는 젊었다. 내가 어릴 때 모습이었다. 선영아, 커피 한 잔 줄래? 네, 엄마. 나는 꿈에서 엄마에게 커피를 내렸다. 맛있다. 우리 딸이 정말 잘하네. 고마워요, 엄마. 선영아. 네.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다. 엄마는 그것만 바랐어.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젖어 있었다. 눈물을 흘렸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한 눈물이었다. 1년 후 카페는 제법 유명해졌다. 맛있는 커피와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입소문이 났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아요. 집 같아요. 감사해요. 집 같다는 말이 가장 기뻤다.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으니까. 어느 날 카페에 또 다른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엄마 병원의 간병사님이었다. 어머, 선영 씨 맞죠? 아, 간병사님. 여기 하시는 거예요? 네. 대단하시네요. 어머님이 보시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그럴까요? 당연하죠. 맨날 선영 씨 자랑만 하셨는데. 엄마가 저를, 네. 우리 딸은 정말 착해. 나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라고 하시면서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그리고 선영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도 하셨고요. 나는 또 눈물이 났다. 어머님 정말 선영 씨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간병사님이 가신 후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셨다. 이제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다.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2년 후 카페 2호점을 열게 되었다. 사업이 잘 됐기 때문이었다. 오빠가 축하해 주러 왔다. 선영아, 정말 대단하다. 2호점까지. 고마워. 엄마가 보시면 정말 뿌듯해 하실 것 같아. 그럴까? 당연하지. 딸이 이렇게 성공하는데.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엄마 묘소에 갔다. 엄마, 저 왔어요. 묘비에 새겨진 엄마 이름을 쓰다듬었다.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엄마의 대답 같았다.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정말 준 건 자유였다는 걸. 정말 그랬다. 엄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셨다. 자유를. 그리고 엄마, 후회 안 해요. 40년 동안 엄마를 돌본 것. 진심이었다. 그때는 그게 제 선택이었고 제 행복이었거든요. 지금은 지금대로 행복하고요. 나는 가방에서 커피 한 잔을 꺼냈다. 엄마가 좋아하셨던 아메리카노였다. 엄마, 제가 만든 커피예요.
맛있을 거예요. 커피를 묘비 앞에 놓고 나서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해졌다. 모든 게 용서되었다. 모든 게 이해되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셨다.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그리고 나도 엄마를 사랑했다. 40년 동안 진심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엄마의 미소 카페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 PD인데요. 카페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카페가 입소문이 나서 취재를 하고 싶어서요.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방송 취재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며칠 후 방송팀이 카페에 왔다. 사장님, 여기 정말 분위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카페 이름이 특이해요. 엄마의 미소라니. 네,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어머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그 고마움을 담아서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PD가 말했다. 사장님, 정말 따뜻한 이야기네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방송 나가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거예요. 정말 그랬다. 방송이 나간 후 카페에 손님이 훨씬 많아졌다. 사장님,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나 보네요. 저도 우리 엄마 생각이 났어요.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그 중에 특별한 손님도 있었다. 사장님, 저도 엄마를 오랫동안 돌봤어요. 4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다. 그러셨어요? 네. 10년 동안 치매 걸린 엄마를 돌봤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그런데 사장님 인터뷰 보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분과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분이 가신 후 나는 뿌듯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그때 깨달았다. 엄마를 돌본 40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해줬다. 3년 후 나는 책을 출간했다. 엄마의 미소라는 제목으로 40년 동안 엄마를 돌본 이야기, 그리고 자유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다. 책이 출간되던 날 오빠가 축하해 주러 왔다. 선영아, 정말 대단하다. 이제 작가까지 됐네. 고마워. 엄마가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응, 그럴 것 같아. 책 사인회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 작가님, 정말 감동적인 책이에요. 저도 엄마를 돌보고 있는데 많은 위로가 됐어요. 엄마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났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그 중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다. 작가님, 저도 딸이 있는데요. 네. 이 책 읽고 나서 딸한테 미안해졌어요. 아들만 편애했나 싶어서 딸한테 고마움을 표현해야겠어요. 늦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뭉클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바꾼 거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엄마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엄마,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엄마가 주신 경험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랬다.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이제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5년 후 나는 재혼했다. 카페에 단골로 오시던 분이었다.
50세에 만난 늦은 사랑이었지만 진짜 사랑이었다. 선영 씨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말했다. 그럴까요? 우리는 함께 엄마 묘소에 갔다. 어머니 사위입니다. 선영 씨 잘 모시겠습니다. 남편의 인사를 듣고 나는 눈물이 났다.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엄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다. 40년 늦었지만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엄마가 바라시던 대로요.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당신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을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해? 당신 같은 딸을 키우셨으니까. 나는 웃었다. 정말 그럴까? 엄마도 좋은 분이셨어.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그래도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을 거야. 응, 그런 것 같아.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하다. 카페도 잘 되고, 책도 잘 팔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생겼다. 무엇보다 엄마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도 엄마를 사랑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재산이나 유언장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사랑은 형태가 없다. 하지만 가장 소중하다. 오늘도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며 생각한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에서 엄마가 미소 짓고 계실 것 같다. 그 미소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영원히. 어제는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또 오셨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는 30대 딸이었다. 사장님,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견딘 게 아니라 사랑한 거예요. 사랑이요? 네. 힘들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분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엄마를 사랑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요. 그런 마음 드는 게 당연해요. 정말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그분이 조금 밝아지셨다. 사장님처럼 저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분이 가신 후 나는 또 한 번 생각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40년이 헛되지 않았다. 엄마, 감사해요. 이런 소중한 경험을 주셔서 오늘도 엄마는 미소 짓고 계실 것이다. 그 미소가 나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다. 엄마의 미소는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